지금 창밖을 보니까 비가 정말 무섭게 쏟아지고 있는데요. 네. 오면서 보니까 천둥번개까지 치더라고요. 바람도 엄청 불고요. 맞아요. 오늘 수도권이랑 충청권에 80mm 이상, 강원 산지는 뭐 150mm 넘게 폭우가 예보돼 있잖아요. 진짜 이런 궂은 날씨에 밖으로 나가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정말 시작부터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고객 만나러 가시는 영업인 여러분들은 이미 날씨라는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변수랑 싸우고 계신 거거든요. 네. 바로 그 통제할 수 없는 변수, 그게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 주제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심층 분석 시간의 목표가 아주 명확하죠. 2026년 5월 20일 수요일, 오늘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들 속에서 고객의 마음을 열어줄 그 핵심 무기를 딱 쥐어드리는 거잖아요. 네, 오늘 미팅 첫인사로 날씨 얘기부터 꺼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오시는 길 비바람 때문에 아찔하셨죠? 이렇게요. 단순히 안부를 묻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위험이라는 오늘 대화의 본론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징검다리를 놓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고객의 안전을 챙기면서 동시에 아주 강력한 화도를 던지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그 통제 불능의 첫 번째 현장부터 바로 파헤쳐보죠. 거시경제 지표들이 지금 꽁꽁 얼어붙고 있어요. 네, 지금 숫자들이 보여주는 현실이 아주 뼈아프죠. 코스피가 무려 7,271이고요. 환율은 1,507원. 그리고 비트코인은 1억 1,478만 원을 찍었어요. 이 수치들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자산 시장이 극단적으로 양극화되고 있다는 증거고요. 동시에 인플레이션의 공포가 그대로 반영된 겁니다. 양극화요. 사실 방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35조 원을 던졌다는 자료도 봤거든요. 네, 맞아요. 미국 국채 금리가 확 뛰니까 글로벌 큰손들은 위험한 걸 버리고 안전한 달러나 채권으로 막 피신을 하는 거죠. 근데 진짜 이상한 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잖아요. 뉴욕 증시로 다 떨어지는데 우리 개미들은 이 폭락장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어요. 그렇죠. 빚까지 내가면서 그 매도 물량을 다 받아내고 있으니까요. 잠깐만요. 제가 영업 현장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지금 주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다시 연 7%를 돌파했잖아요. 네, 7%면 진짜 엄청난 부담이죠. 거기다가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 그거 지급 기준도 막 소득 하위 70%로 엄청 깐깐해져서 1,000만 명이나 탈락했어요. 맞습니다. 물가는 오르지, 지원금은 끊기지, 대출 이자는 치솟지. 고객들은 진짜 당장 쓸 현금이 마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이에요. 고객 지갑이 텅텅 비어가는데 대체 무슨 돈으로 그렇게 주식을 사고 또 우리 영업인들은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보험이나 연금을 더 하라고 제안을 하냐는 거죠. 여유가 없으니까 오히려 화를 내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현금이 없으니 안전하게 가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몸을 사려야 정상 아닌가요? 근데 인간의 심리라는 게 그렇게 이성적으로만 돌아가지 않거든요. 이자가 7%씩 나가고 내 월급 가치는 뚝뚝 떨어지는 걸 눈으로 보면 사람들은 패닉에 빠집니다. 패닉이요. 그러니까 차곡차곡 저축해서는 답이 없다고 느끼는 거군요. 네, 정상적인 소득으로는 이 하락 속도를 도저히 못 따라가겠다는 절박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무리해서라도 막 변동성이 엄청난 고위험 자산에 뛰어드는 겁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려 안달인 이유가 무슨 희망이 있어서가 아니라 가만히 있다간 벼락거지가 될 것 같다는 공포심 때문이었네요. 일종의 통제력을 되찾기 위한 무리수라고 볼 수 있죠. 바로 이 지정이 영업인분들이 고객과 깊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위로를 먼저 해야 하나요? 현실을 짚어주시는 겁니다. 주담대 7% 시대에 지원금도 깎여서 막막하시죠. 그래서 무리하게 주식이나 코인 하려다 더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요. 먼저 알아주는 거군요. 근데 그러고 나서 새로운 돈을 더 내라고 하면 여전히 거부감이 들지 않을까요? 새로운 돈을 내라는 게 아니고요. 이미 고객이 불안해서 위험 자산에 던지고 있는 그 돈의 일부를 떼어내서 재배치하라고 설득하는 겁니다.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수정하라는 의미네요. 맞습니다. 7% 이자라는 거친 파도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러니까 확정적이고 안전한 자산인 보험과 연금으로 방어막을 치도록 돕는 거죠. 통제할 수 없는 시장에 다 걸지 말고 유일하게 통제 가능한 안전망 하나쯤은 빼두자. 이 논리면 고객도 고개를 끄덕이겠어요. 훨씬 설득력이 있죠. 근데 평범한 가게는 이렇게 대출이자에 허덕이면서 힘들어하는데
VIP 자산가들은 좀 다르지 않나요? 돈이 많으니까 통제력을 잘 쥐고 있을 것 같은데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오늘 자료 보니까 자산가들의 통제력도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더라고요. 아, 국세청 세무조사 이슈 말씀이시죠? 저도 봤어요. 127명이나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면서요. 네. 부모 돈으로 대출 하나도 없이 수십억 원대 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사람들이죠. 편법증여 혐의로 전격 조사에 들어갔고 탈세 추정액만 1,700억 원입니다. 와, 1,700억 원이요? 사실 예전에는 이런 은밀한 현금 거래나 편법 증여가 알게 모르게 꽤 빈번하게 통했잖아요. 그렇죠. 과거에는 국세청과 자산가들의 두더지 잡기 게임, 잡고 잡히는 숨바꼭질이라고 볼 수도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좀 달아 보이네요. 어떻게 그렇게 딱딱 잡아내는 건가요? 이제는 아예 게임의 룰 자체가 바뀌었다고 보셔야 합니다. 국세청의 시스템이 예전 같지 않거든요. 아, 단순히 의심스러운 사람을 뒤쫓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PCI, 그러니까 재산 소비 소득 분석 시스템이라는 아주 강력한 열화상 카메라를 켜놓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열화상 카메라요? 와, 비유가 확 와닿네요. 대한민국의 디지털 금융망이라는 격자 위를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거죠. 소득 신고는 적은데 대출 없이 수십억짜리 부동산을 샀다. 그럼 껌껌한 밤에 혼자 횃불 들고 서 있는 꼴이네요. 네, 시스템 지도 위에 빨간불이 막 번쩍번쩍 빛나는 겁니다. 이제 숨을 곳이 아예 없어진 거예요. 현금 흐름의 온도가 다 드러난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또 살짝 딴지를 걸어보자면요. 네, 말씀해 보세요. 영업 현장에서 VIP 고객 만났을 때 대표님, 이제 국세청 열화상 카메라에 다 찍히니까 편법 쓰시면 큰일 납니다. 이러면 너무 좀 위협적이지 않나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자산가분들은 가르치려 들거나 겁주는 걸 굉장히 불쾌해하시거든요. 절대 경고나 위협의 스탠스를 취하시면 안 됩니다. 기분 상하지 않게 팩트를 짚어줄 수 있을까요? 철저하게 고객 편에 서서 정보 제공자로서 객관적인 브리핑을 해드려야죠. 대표님, 최근 국세청 금융연동망이 다 자동화되면서 과거 방식들은 이제 시스템적으로 막혔습니다 하고요. 아, 의도치 않게 세무조사 타겟이 되는 억울한 사례가 늘고 있다고 팩트만 딱 알려주는 거군요. 그렇죠. 불안감을 살짝 터치해준 다음에 바로 합법적인 탈출구를 열어주는 겁니다. 합법적인 탈출구라면 무리수 두지 말고 100% 제도권 안에 있는 방식을 쓰라는 거죠. 네, 종신보험의 비과세 요건이나 계약자 변경, 교차 청약 같은 아주 합법적이고 예측 가능한 툴을 강조하는 겁니다. 아, 제도가 주는 혜택 안에서 가장 안전하게 다음 세대로 자산을 넘길 수 있다고요? 그렇게 접근하면 VIP 고객은 우리 영업인분들을 단순한 상품 판매자가 아니라 내 자산을 지켜주는 든든한 세무 파트너로 인정하게 됩니다. 거시경제부터 자산가들 세금 리스크까지 쭉 짚어보니까요. 이 모든 거의 밑바탕에는 예측할 수 없게 변해버린 룰이 있는 것 같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룰이 바뀌면서 통제력이 상실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예측 불가능성을 우리 고객들의 좀 평범한 일상 속으로 가져와 볼까요? 안전과 관련된 피부에 와닿는 뉴스들이 오늘 꽤 많더라고요. 네, 당장 운전자 고객분들께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스쿨존 규제 변화 이슈가 눈에 띄네요. 아, 스쿨존 30km 제한 속도 말이죠. 그거 지금 심야나 공휴일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검토 중이라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24시간 내내 일률적으로 하던 걸 좀 유연하게 바꾸겠다는 거죠. 솔직히 운전자 입장에선 밤 11시에 애들도 없는데 30km로 엉금엉금 가는 거 진짜 좀 답답했거든요. 유연하게 하면 더 편하고 좋은 거 아닌가요? 직관적으로는 당연히 편해 보이죠. 근데 이게 법적 책임이라는 메커니즘을 뜯어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편해지면 좋은 거 아닌가요? 함정이 있나요? 규제가 일률적일 때는요, 운전자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냥 그 구역에선 무조건 30만 지키면 됐거든요. 아, 그냥 뇌를 비우고 속도만 줄이면 됐죠. 근데 탄력적 운영이라는 건 언제는 30이고 언제는 50으로 기준이 계속 바뀐다는 뜻이잖아요. 이건 운전자에게 인지적인 부담과 판단의 책임을 확 넘겨버린 겁니다. 와, 듣고 보니 그렇네요. 막 헷갈리기 시작하겠어요. 주말인 줄 알았는데 평일 야간이라거나 시간대가 살짝 어긋나면 바로 과태료나 사고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유연성이라는 말의 이면에는 책임의 전가가 숨어 있는 거죠. 규제가 고무줄처럼 변하면 의도치 않은 법규 위반이나 과실사고 확률이 비약적으로 올라갑니다.
아, 고객한테 미팅할 때 딱 이 포인트를 짚어줘야겠네요. 네, 스쿨전 탄력 운영으로 운전은 편해졌을지 몰라도 순간의 착각으로 과실을 뒤집었을 리스크는 훨씬 커졌다고 알려주셔야죠.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벌금이나 변호사 선임 비용 같은 운전자 보험 보장 한도를 더 든든하게 채워놔야 한다고 연결하면 진짜 자연스럽겠어요. 운전자의 인지적 부담이 커진 만큼 방어막의 크기도 키워야 한다는 아주 완벽한 논리 흐름이 됩니다. 네. 일상 속 위험하니까 이 뉴스도 진짜 학부모 고객들 만나면 무조건 화두를 올려야 되더라고요. 사이버 폭력 급증 문제 말씀이시죠? 네. 초중학생들 사이버 폭력이 1년 만에 배 이상 급증했는데 피해 학생 대다수가 현실에서 물리적 폭력까지 당했다는 조사 결과잖아요. 네, 신박하죠. 근데 학부모님들도 요즘 사이버 폭력 무서운 건 다들 아시거든요. 단순히 늘었다고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좀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 건데 어떤 메커니즘을 설명해야 할까요? 과거의 학교 폭력과 지금의 사이버 폭력이 물리적, 시간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그 구조적 차이를 짚어주셔야 합니다. 아, 옛날에는 학교 안이라는 공간적 한계가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하교하고 나면 일단 단절이 됐잖아요. 집이라는 피난처로 도망치면 최소한의 안전은 확보가 됐단 말입니다. 맞아요.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이 사이버 폭력은 24시간 내내 애들 침실까지 쫓아 들어오는 거네요. 네, 물리적인 도피처가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디지털 공간에서 조롱당하고 노출되면 아이들 뇌와 정신 건강은 끔찍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와, 게다가 데이터가 증명하잖아요. 디지털 공간의 폭력이 결국 현실의 물리적 폭력으로 고스란히 이어진다고요. 네, 그러니까 학부모 고객한테 아이들이 이제 24시간 내내 피할 곳 없는 폭력의 굴레에 방치되어 있다고 그 구조적인 위험을 정확히 일깨워 주셔야 합니다. 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녀 보험에 있는 학교 폭력 피해 보장이나 정신건강관련 심리치료 특약이 잘 되어 있는지 점검해주면 되겠네요. 아주 훌륭한 어프로치입니다. 진짜 우리 일상이 알게 모르게 참 무섭게 변해가고 있네요. 통제할 수 없는 위험 하니까 이 사건들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네, 어처구니 없는 사고들이 많았죠. 강릉엔 KTX 선로가 고온 때문에 확 휘어지면서 진짜 대형 사고 날 뻔했잖아요. 자동 살수 장치도 없었다면서요. 네, 거기다 반포대교에서는 프로포폴에 취한 운전자가 추락사고를 냈고요. 심지어 그 마약류를 공급한 게 병원장이라 구속까지 됐죠. 아니, 폭염에 기차 선로가 엿가락처럼 휘고 나는 멀쩡히 운전하는데 반대편에서 마약에 취한 차가 돌진해 오고 솔직히 이건 개인이 아무리 조심한다고 피할 수 있는 수준의 리스크가 아니잖아요. 그 피할 수 없음, 바로 그게 보험이라는 제도가 존재하는 가장 원초적인 이유입니다. 아, 개인의 조심성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군요. 우리는 매일매일 거대한 사회 인프라를 믿고 타인들이 이성적으로 행동할 거라 믿으면서 살아가잖아요. 기차 선로는 튼튼하겠지, 반대편 운전자는 맨정신이겠지 하고요. 맞아요. 그 믿음으로 밖을 나가는 건데 근데 기후변화라는 압도적인 자연의 힘이 들이닥치고 전문가인 의사들마저 윤리를 저버리고 마약을 유통하는 이런 사태들이 그 근본적인 믿음을 박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아동학대 사망사건 피해 아동의 그 끔찍한 검시 사진을 현직 조사관이 대학 강의에 무단으로 썼다가 고소당한 사건도 있었죠. 네, 전문가 집단의 윤리의식 붕괴를 보여주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례죠. 진짜 그런 거 보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도처에서 막 뻥뻥 뚫려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업인들이 고객에게 단도직입적으로 하지만 정중하게 물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고객님, 내가 아무리 방어운전을 하고 법을 잘 지켜도 외부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면서 밀고 들어오는 이런 무차별적인 위험은 도대체 어떻게 막으시겠습니까? 하고요. 와, 그 질문 하나가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나 상해, 실손 보장이 왜 선택이 아닌 필수 방어막인지 고객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엄청난 화두가 되겠네요. 네, 텍스트에 불과한 뉴스를 고객의 현실 속 위기감으로 생생하게 치환해 주는 거죠. 자, 거시경제부터 세금, 일상생활의 위험까지 참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이제 좀 더 굵직하고 거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봐야겠네요. 네, 현재 대한민국을 둘러싼 기업, 노동, 그리고 정치적 환경에 대한 묵직한 이슈들입니다. 근데 사실 저도 영업을 해봤지만 현장에서 이런 민감한 사회 이슈나 정치 뉴스를 꺼내는 건 완전 지뢰받들어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엄청나게 위험할 수 있죠. 막 노사 문제 얘기하다가 혹은 특정 정치인 얘기하다가 고객이랑 입장이 딱 갈려버리면 그날 미팅은 아예 망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며 이 뉴스를 써야 하냐고 물으실 텐데요. 네,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요. 여기서 청취자분들이 가슴에 새겨야 할 절대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영업인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거나 누가 옳고 그르다는 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가치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거군요. 철저하게 아주 기계적일 만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사실 전달자 위치를 고수하셔야 합니다. 아, 그럼 이 민감한 뉴스들을 브리핑하는 진짜 목적은 뭔가요? 우리 사회가 다방면으로 얼마나 급변하고 있는지, 그로 인해서 구조적 불안정성이 극에 달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자료, 딱 그 용도로만 쓰는 겁니다. 누가 맞냐 틀리냐 논쟁할 게 아니라 세상 참 시끄럽고 내일 당장 어찌 될지 한치 앞을 모르겠다. 이 분위기만 전달하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럼 그 원칙에 입각해서 어떤 팩트들이 있는지 딱 팩트만 짚어보죠. 우선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배분을 두고 담판을 벌이는데 만약 결렬되면 21일에 파업이 예고되어 있네요. 네, 노동계 전반에 이익을 나누자는 요구가 확산되면서 자칫 기업 투자가 위축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될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가 있는 게 팩트입니다. 반면에 대구 경북 지역 청년들은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 미지급 같은 노동법 위반을 겪고도 해고될까 봐 아무 대응도 못하고 무려 65%가 그냥 참았다는 씁쓸한 통계도 있고요.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극심한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객관적 사실이죠. 또 신세계 정용진 회장은 스타벅스 이벤트 논란에 대해 직접 사과하고 임원 해임 조치를 내린 일도 있었고요. 네, 기업 환경도 참 다이나믹합니다. 정치랑 국제 외교 쪽도 만만치 않잖아요. 불확실성 그 자체던데요.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만나서 중동 전쟁에 따른 공급망이랑 에너지 위기 대처를 논의했죠. 맞아요. 그리고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는 무려 513명이나 무투표로 당선되는 진짜 기현상이 벌어졌어요. 거대 양당의 독점 구조 속에서 유권자의 선택권 자체가 사실상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특검 수사 뉴스도 엄청 뜨겁습니다. 종합특검이 개헌 포고령 관련해서 KTB 전 원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출석을 통보했네요. 네, 국내 정치의 변동성이 극에 달해 있죠. 게다가 해외로 눈을 돌려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군사공격을 보류하면서 중동의 긴장감은 일촉즉발 상황이고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슬람 사원에서는 10대들이 중어범죄로 총격을 가한 사건까지 터졌잖아요. 맞습니다. 오, 숨이 찰 정도로 진짜 어마어마한 뉴스들이 막 쏟아지는데요. 노사 갈등, 열악한 노동 환경, 정치권 갈등, 특검의 중동 전쟁 위기까지 듣다 보니까 이 모든 게 결국 하나로 연결돼서 내 지갑을 위협하고 있다는 생각이 확 드네요. 정확히 그 연결고리를 찾아내신 겁니다. 파업으로 공급망이 끊기고 중동에서 대포 소리가 나면 그게 돌고 돌아서 결국 우리나라 물가를 올리고 내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팍팍 올리는 거잖아요. 네, 고객과 이 민감한 이슈들을 나눌 때의 화법도 딱 그래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멘트가 좋을까요? 고객님, 뉴스 보시면 정말 세상에 확실한 게 하나도 없죠? 국내 대기업 파업부터 얽히고 살킨 정치 이슈, 중동 위기까지 이런 거시적인 불확실성들이 결국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우리 집 식당 물가랑 이자 부담으로 고스란히 밀려옵니다. 이렇게요. 아, 정치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리스크 얘기를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게 흔들릴 때 우리가 유일하게 통제하고 지켜낼 수 있는 건 바로 우리 가족의 굳건한 재무적 안전망뿐입니다. 라고 결론을 지어주는 거죠. 와, 논쟁은 피하면서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당위성으로 싹 끌고 가는 거네요. 바깥 세상 파도가 아무리 거칠어도 흔들리지 않는 닷을 굳게 내려야 합니다. 제가 그 닷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신뢰를 확 주는 클로징 아주 완벽합니다. 네. 7% 주담대와 외국인들의 매도세, VIP를 조여오는 국세청 PCI 시스템, 그리고 스콜전 규제 변경과 일상으로 파고든 사이버 폭력. 거기다가 기후위기로 휘어지는 KTX 선로랑 국내외를 뒤흔드는 거대한 정치사회적 불확실성까지 있었죠. 겉보기에는 이게 다 파편화된 별개의 뉴스들 같잖아요. 하지만 이 모든 현상의 밑바탕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위험들의 증가라는 아주 명확한 단 하나의 결론이 흐르고 있습니다.
결국 영업인 여러분들은 이 복잡한 활자들 속에서 그 하나의 결론을 딱 끄집어내야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끄집어낸 통찰로 고객에게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내비게이터가 되셔야 하는 거죠. 네, 오늘 분석 자료들을 이렇게 쭉 펼쳐놓고 얘기를 나눠보니까요. 매일 아침 쏟아지는 뉴스들이 그냥 지나치는 텍스트가 아니었네요. 네, 제대로만 다듬으면 고객의 니즈를 강하게 일깨워줄 수 있죠. 대화의 주도권을 꽉 쥐게 해줄 정말 가장 날카롭고 세련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새삼 느낍니다. 오늘처럼 굳은 폭우를 뚫고 미팅 현장으로 향하시는 여러분의 가방이 한층 더 묵직하고 든든해지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주제를 마무리하면서 덧붙여 주실 만한 좋은 통찰이 있을까요?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남긴 유명한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어려움 한가운데 그곳에 기회가 있다. 어려움 속에 기회가 있다. 네, 오늘 우리가 뜯어본 데이터들처럼 세상은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 있고 경제는 팍팍하고 사회는 불안합니다. 고객들은 당연히 이 통제불능의 불확실성을 아직 거대한 어려움으로 느끼고 위축되어 계실 겁니다. 돈 쓰기를 망설이실 수밖에 없죠. 하지만 바로 그 어려움 한가운데서 불안의 근원을 명쾌하게 해석해주고 확실하게 대비할 수 있는 솔루션을 딱 제시하는 그 순간, 그 순간이요? 바로 그 순간이 여러분의 진정한 전문성이 빛을 발하는 최고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네, 2026년 5월 20일 수요일 비바람 치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꿋꿋하게 현장을 지키고 계신 영업인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께 좀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오늘 고객과 마주 앉으셨을 때 단순히 뉴스의 불안한 팩트만 전달하면서 공포심을 자극하는 평범한 세일즈에 머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거대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명확한 솔루션을 쥐어주는 가장 든든한 파트너로 기억되시겠습니까? 깊이 생각해 볼 만한 화두네요. 네, 오늘의 이 깊은 통찰이 여러분의 당당하고 성공적인 미팅을 이끄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었길 바랍니다.